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이념적 위치 혹은 각자 지도층의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던 많은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정치적 지향점이 어딘지를 잘 드러낸 것이 이번 대통령 참 안타까운 항상 사상 초유의 일들이 요즘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체포하러 왔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참담하셨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의원께서 이번 체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첫 사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도 이렇게 구석이 많고 절차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제일 문제는 법적으로 쟁점은요.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내란죄 수사가 민주당이 그때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뭐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거 막 검찰 개혁 추진하면서 검찰한테도 없고 그게 공수처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경찰한테 있는 거예요. 내란죄라는 게 형법 87조 88조거든요. 그게 경찰한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의 서부지법이 그거를 이제 발부를 했는데 저는 법적인 것만 따지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12월 3일 밤에 저도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1979년 11.6, 12.12 그 다음에 서울의 봄 이걸 다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수도 경비사령부에서 1등병으로서 12.12, 11.6을 직접 제가 겪었던 사람이 군인 하면서 근데 그걸 겪은 사람들은 진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이걸 다 봤는데 우리 당이 체포영장 같은 걸 대해서 예? 그렇게 저는 정말 이런 문제는 헌법대로 법대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법 앞에 당연히 평등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직접 썼다고 한 그 서신이 12대에 전달됐는데 당도 버리고 국가 시스템도 다 저버리고 일부 자신만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호소하는 듯한 그 편지를 낭독하는 그 시위 현장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지지 연설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앞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정리를 할 때 꼭 짚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짧게 이 지점에 대해서도 말씀 잠깐 주세요.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 문제, 이 사태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 철학, 헌법 준수에 대한 생각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아마 역사에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뭐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드러나면 점점 더 모든 게 증명이 될 거고 그러면서 저같이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이거는 내란이다.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 반대 집회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예,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이제는 국민도 떠나고 국민힘도 떠나가지고 당도 떠나가지고 그 태극기 시위대 우리 아스팔트 우파라는 그 일부한테 자기를 막아달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정상이 아닌 거죠. 그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채통, 품위, 품격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5,100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지도자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그 품격은 꼭 좀 지켜달라 그 주문을 하고 싶어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참 질문 드리는 게 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가하게 지금 빨리 다가올지도 모르는 대선 얘기할 텐가 이런 생각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지금 현 시국을 대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장과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헌재에다 요구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각종 이런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막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작동 기제 안에는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정치권의 사실 맨 마지막에 전제되어 있는 내용은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대선이 예.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께서 이재명 체제, 이재명 포비아를 극복해야 된다. 왜 그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내용이, 그다음에 왜 지금도 민주당은 이재명의 일극 체제가 저렇게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내려오던 그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분은. 근데 정말 그분이 잡초 같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민주당을 완전히 100%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지난 총선 때 봤지 않습니까? 뭐 비명 다 날리고. 근데 당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국민들, 다수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그분이 뭐 수많은 사법 리스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거는 뭐 도덕성이나 기본적인 자격에 관한 문제고, 저는 그분이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러면서 경제정책도 우리가 포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저는 악랄한 포퓰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요,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말을 한번 쭉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는 마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분 걸핏하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 앞에 만약 우리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이제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저쪽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우리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후보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아니다고 우기고 내란을 옹호하고 그러면서 비상계엄도 그거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 당이 그렇게 가면요, 저는 제가 절대 정치인으로서 존중할 수 없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그냥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재명 정권 5년을 보내야 되고 아마 안보 경제에서 수많은 안 좋은 위험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 여기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그 길로 가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이재명한테 갖다 헌납하는 그걸 그 길로 가면 그거 하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절연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 우리 보수 정치,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전부 탄핵을 당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더 보수의 영토를 넓히면서 우리가 더 저쪽보다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하고 더 정의로운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재탄생을 하면, 그러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얘기가 좀 대구 경북에도 좀 저는 맥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지켜보면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 아주 높은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제일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역대 대선 때 보면 그렇게 1등 하던 분이 꼭 1등을 해서 마지막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퍼센트 지지도 자체가 뭐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가던 사람 넘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무슨 선거법 재판으로 빨리 해가지고 사라지고 상대방이 넘어지길 기다리지 말자.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잘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25년 전에 이회창 총재 계실 때 그때 야당이었을 때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야당을 오래 해보고 여당도 해보고 다시 이제 뭐 그래 왔다 갔다 이 여야를 다 겪어봤는데,
지금 우리 모습, 지금 보수 정치,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모습이 2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철학이나 정책이나 깨끗함이나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진짜 정권을 뺏기기 싫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짧은 기간 안에 국민들 안 믿어주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그런 후보, 철학과 정책 능력을 갖춘 후보, 그런 후보를 우리가 내세울 수 있으면 절대 분열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으면 이재명 포비아라 그러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가 무섭냐. 네. 라는 생각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실제 대선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요. 예. 제가 그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당이 지금 이 모습으로 가면 해보나 마나 필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정당 지지도가 20%다, 25% 이러는데 이대로 가면 막판에 가면 비슷할 거야. 막판에 가면 어차피 박빙의 승부야 이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판에 박빙의 승부 아닌 적도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정권 그때 받아올 때, 뺏어올 때요. 2007년 선거죠. 대선이죠. 그때는 저쪽에서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 선거도 있거든요. 지금이 우리가 이 당의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 당을 바꾸는 게 제가 지금 할 일이고요. 이 당을 바꾸어서 당이 잘못된 길 아니라 옳은 길로 만약 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뭉친다면 그때 가서 제가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님 같은 분은 벌써 탄핵에는 반대하시는 분이 왜 조기 대선을 생각하시는지 벌써 그러시던데 저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이 모양인데 혼자 후보가 되면 뭘 합니까? 여전히 당이 국민의힘이 이 모습으로 있으면 다른 간판으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시고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지난 8년 전에 제가 바른정당을 3년 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대선 때 우리 뭉쳐야 된다. 뭉쳐서 진짜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세워야 그런 후보가 보수 정치도 바꾸어 가면서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열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력한 경쟁 후보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과 어쨌든 당을 재건하고 좋은 경쟁을 통해서 그중에 한 명이 힘있게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이 생각하는 분도 있고 저도 있고요. 또 우리 안철수 의원도 있고 저희들 안에는 저는 잠재적인 후보군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대통령이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정치라는 그리 쉬운 거 아닙니다.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을 보수의 후보로 데려다 놨다가 이 나라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마 신뢰할 수 있고 철학이나 정책 능력이나 검증이 됐고 그러고 깨끗하면서 그다음에 헌법 법률 정말 지킬 사람 그런 대통령을 원할 겁니다. 네. 그런 대통령을 우리 많은 후보들 중에 뽑아내면 이재명 대표 무서울 거 아무것도 없죠. 네. 이 혼란한 와중에 여러 가지 당도 물론 당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나오는 내용 바탕으로 꼭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누구냐, 정치 국회의원이 누구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전쟁 이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입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우리 옛날에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듯이
IMF 때도 우리가 앞장섰듯이 지금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정치도 좀 똑바로 세우고 그리고 경제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옳은 길에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저희 보수정당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데 잘못은 우리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 정말 보수가 지금 괴멸 상태 폐허가 됐는데 여기 위에 정말 새로운 보수를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도민들께서 많이 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탄핵 정국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으로 나갈 고민의 방향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격정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유승민 전 의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